실제로 팬더 고객사 중에서 연간 한 60개 정도 견적을 내는 건설사가 있는데 회사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5년? 근데 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의 견적을 내고 공사를 하는 거는 건설사로는 정말 드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계약 건수가 많은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1 종합건설 BIM 연구소장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몸담고 있는 N1 종합건설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종합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건설사는 이제 인테리어부터 설계, 시공,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BIM 신기술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서 하는 뭐랄까 젊은 회사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현장 관리하는 거 그런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BIM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공사비 증가 같은 그런 분쟁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IM을 사용하니까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하고 건축사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제는 뭐 건축가들하고 견적 단계에서부터 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설계를 줄일 수도 있고요. 도면상 뭐 누락이나 시공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BIM을 처음 한 게 한 2002년이죠. 그때는 BIM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거든요. 전 그때부터 이제 BIM 연구하고 설계 시공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가 꽤 많은 연구 자료하고 제가 쌓인 저만의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그 덕에 대표님도 제 의견에는 믿음을 많이 가져다 주셨죠. 그때 이제 애초에 그 대표님이 생각이 워낙 열려 있어서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저희 쪽에 일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아시는데 이게 엑셀로 견적 작업하는 거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생겨가 손해보는 게 사실 꽤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주로 작업하기 쉬운 그런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단면도 그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복잡한 부분이나 도서가 없는 부분은 형태하고 두께, 간섭 이거 검토할 때 난감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BIM 도입하면 현장에서 바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단면도 바로 확인하고 샵 드로잉 작성해가지고 도서하고 함께 이게 시각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작업 난이도하고 하자 발생, 그리고 시공 도서 이런 거 없었을 때보다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량 산출 정확도도 엄청 높아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장점이 바로 견적 작업입니다. 규모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한 3일이나 5일? 그 정도면 건축하고 구조 산출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가 견적하고 시공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저희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저희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연간 한 60회 정도? 그렇게 견적할 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BIM 도입이 중소 건축사 사무소하고 건설사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컴퓨터 써야 되고 프로그램 구매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 구매해야 되고 또 인력 충원해야 되고 아무래도 초기 비용은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현재 BIM을 모델링 수준에서만 사용한다는 거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고 제대로 된 훈련 인력 구하는 게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초기 어려움이 좀 있다 해도 BIM을 선점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BIM을 통해서 설계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공사 비용 절감하고요.
또 하자 발생 비율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현장 관리 효율성도 엄청 높아지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면 중소건설사들한테 BIM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의미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BIM 표준화가 교육 프로그램 발전으로 인해 도입 초기 장벽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 그쯤 되면 이미 꽤 다양한 BIM 플랫폼이 출시되는 걸로 저는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인프라 구축이 그런 어려움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BIM 도입은 당장 부담은 좀 감수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건설사에서 이 기술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일찍 도입할수록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성장했고 지금도 계속 성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좋은 교육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평면도, 뭐 인면도, 단면도, 뷰 그런 걸 생성하는 거, 또 이제 기본 시트 작업 이런 거 가르쳐주는 그 기초교육기관에 교육 받는 게 좋죠. 이거는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국비지원교육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초교육 받고 난 다음에 실무교육 받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기초교육 받자마자 바로 실무교육 넘어가는 거 이게 좀 약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교육 받으면 그 다음에 최소 6개월 정도는 혼자 실무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규모 그리고 다양한 지형, 건축물 이런 걸 설계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뭐 주택하다가 근생하면 여러모로 다른 것처럼 그 비슷한 겁니다. 이런저런 뭐 시행착오를 좀 겪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기고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좀 힘든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 못하죠. 그때가 바로 2차 교육 받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도서로는 레빗 아키텍처를 이용한 아파트 단위세대 BIM 모델링이라는 책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단위세대 BIM 모델링 그 영상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긴 해도 이게 기초교육하고 2차 교육 사이에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뭐 자격증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건축 자격증은 설계하고 실내 건축, 조명, 토목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BIM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은 없거든요. 현재 자격증은 BIM 프로세스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 이제 큰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자격증 교육은 잘 구성된 커리큘럼 제공하니까 뭐 순수하게 공부하는 목적으로 수강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이게 말하기 쉽진 않은데 여전히 중소건설사에서는 BIM 도입하고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기술도 부족하고 기술자 부족, 인력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견적 작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BIM까지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팬더라는 툴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쉽게 편하게 BIM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사실 기술자 부족이 큰 문제였거든요. 견적은 계속 들어오는데 작업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마침 팬더를 처음 알게 됐고 출시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완전 새로운 서비스였죠. 이게 팬더를 사용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어도 온라인으로 건축물 형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층별, 부위별 수량하고 산출시 완전 이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부가 서비스로 투시도가 한 장 제공되는데 이것도 꽤 쏠쏠하게 씁니다. 그리고 팬더에서 자체적으로 도면에 누락된 부분을 구현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현장 관리 엄청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에 대한 신뢰도도 생겨가지고 추가적인 검토 작업도 따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 업무가 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말하기가 약간 처음부터 좀 그랬던 게, 이게 사실 밴더가 널리 알려지는 게 저희한테는 좀 손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는 사람 적을수록 저희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래도 뭐 이 서비스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BIM 기술이 조금이나마 더 확산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BIM 기술 보편화 이거 위해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좀 건설 산업 전반에 좀 뿌리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딸이 태어나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제 삶의 가치관이 좀 크게 변했습니다. 딸애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애가 아플 때 가는 병원이 딱 한 군데인 거예요. 그래가 아침 일찍 가봤는데, 와, 그 시간에 대기자가 50명이 넘더라고요. 와, 정말 지방하고 수도권 차이가 엄청 크구나. 그때 엄청 크게 느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있구나. 애들이 살아갈 곳이 이래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제 지식, 또 경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기술 격차를 좀 줄이고 싶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좀 또 알고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걸 좀 서울만큼 부산에도 보편화 시키는 게 좀, 그게 제 목표가 좀 됐고요. 건설은 기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화되면 편의시설하고 필수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어쩌면 제가 하는 이런 시도가 그냥 뭐 한 사람의 의미 없는 노력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의 노력이 사회 노력으로 좀 커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